그 정도만 먼저 보면 되고요. 자, 그 옆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 편성 효과, 속물 효과, 과시 효과는 그냥 개념을 알면 될 것 같아요. 편성 효과는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은 따라서 같이 소비하는 것을 편성한다 그러고 말 그대로죠. 영어로 밴드웨건 이펙트입니다. 반면에 속물 효과는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은 나는 소비 안 할래, 이게 속물 효과입니다. 정반대예요. 과시효과 요거는 좀 전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던 베블렌이라는 사람의 효과예요. 자기 자신을 뽐낼 목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것들, 과시 소비라, 과시 소비. 그걸 우리가 과시효과라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 말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체효과 수도, 이거는 몰라도, 전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에서, 그게 개념 확인 문제를 그림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일단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떤 그림이에요? 이거는 수요가 줄어든 거다, 그죠? 수요 감소가 됩니다. 그럼 이는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이 뭘까를 보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1번 지문 볼까요, 여러분? 1번 지문은 이제 국산 포도랑 수입 포도가 있습니다. 국산 포도랑 수입 포도는 아무래도 어떤 관계일까요? 국산이랑 수입은 아무래도 서로 서로 대체 관계다, 그죠? 이 국산 포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이게 국산 포도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국산은 수요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감소하겠지, 그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수입 포도 가격이 하락하면은 국산은 덜 먹는다는 얘기다, 그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맞아요. 2번에 커피 시장인데 커피 크림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 이 커피랑 얘는 어떤 관계야? 커피랑 얘 그냥 크림, 뭐 크림인가? 크림 얘는 양자가 보통 보완 관계겠죠. 같이 먹으니. 그래서 그 크림 가격이 크림 가격이 하락하면은 크림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것도 덩달아 수요가 증가하겠지. 정반대. 2번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정반대 거꾸로 돼야 돼. 3번에 이게 담배 시장인데 흡연의 폐를 알리는 광고. 흡연하면은 근데 뭐 폐암 걸린다, 이런 게 막 그 광고 때리면은 아무래도 담배를 덜 피겠지. 수요가 감소.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이런 개념을 훈련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판단해서 결론 내려보세요. 자, OX 가보겠습니다. 그 8번 볼까요? OX 8번이에요. 8번 읽으면 이렇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바뀐단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수요 곡선 위에서 막 움직인다 그랬다,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 그림을 아까 이렇게 그렸죠.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요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A는 이거죠. A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니까 나는 10개 사 먹겠다. B는 예를 들어서 500원이니까 나는 20개 사 먹겠다. 그죠? 예,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렇게. 그래서 8번은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9번은요. 소득순위 증가할 때 소득순위 증가하면 보통 정상적인 어떻게 작동한다고? 수요가 증가해.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 같은 거는 열등되지만은 중고차 말고 요즘은 새로 딱 신형차가 나도 그거는 보통 정상적에 그런 것들은 내 소득이 많아지면 더 사고 싶어. 근데 중고차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열등제로서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면 안 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뭐 주머니 사정이 얼마 안 되니까 중고차를 사겠지만은 조금 사정이 형편이 나아지면은 보통 잘 안 사죠. 그게 중고차라는 것은 그건 열등제 같은 거 나타난다 이것이. 그래서 9번에 소득 순위 증가할 경우 열등제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 정상제는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열등제이기 때문에 감소한다. 10번에 대체제인 버스 요금이 막 올라가. 버스 요금 오르면 버스 안 타겠지. 지하철 타겠지. 지하철 수요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기술이 진보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죠? 기술이 진보하면은 공급이 증가해.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용, 그림 이렇게 그렸죠. 그죠? 가면 이렇게 그렸잖아. 여기 공공선이야. 여기 1,000원이에요. 10개입니다. A야. 그지? 아까 이렇게 같은 한 개를 만드는데, 한 개를 할까요? 한 개를 만드는데 생산비용이 1,000원이야. 그러면 기술이 진보하면은 같은 비용 1,000을 가지고 이전까지는 한 개밖에 못 만들었지만은 지금 기술이 좋아지면 2개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술이 진보한다 또는 생산비가 하락한다. 같은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12분 했고요. 기술이 진보하는 공고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13번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를 때 그 말이 뭐예요? 인건비가 비싸지면은 달리 말하면은 생산비가 오르니까 그게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생산비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좀 덜 만들겠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산비가 오르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움직여 그렇게 요 정도 흐름만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분은 일단은 굳이 안 해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딱 잡아놨어요. 일단은.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 가격이야. 시장 가격은. 이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도 수요 공급세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내가 자본주의 경제 발달 과정에서 간단하게 우리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결국은 시장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시장 가격. 이 시장에서 이 시장 가격이 모든 어떤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얘가 심판이라 뭐지? 심판이 뭐지? 우리 게임 경기할 때 심판이요, 심판 같은 역할을 해요. 시장 가격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경제 현상의 뒷면에 있어서 경제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은 가격이에요. 가격. 어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다르게 하면은 누가 이 물건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집이에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결과 누가 결정한다고? 가격이 결정해요. 가격이. 이 가격이라는 놈 자체가 자원 배분을
자원 배분을 결정합니다. 누가 이 자원을 가져갈지를 결정하는데 누가요? 가격이. 쉽게 다르면 이러죠. 이게 집 가격이 만약 이게 10억짜리 집이에요. 이 10억짜리 집을 누가 가져갈 것인 거죠? 10억을 주고 능력 있는 놈이 가져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가격이 결과적으로는 자원 배분을 해주는 지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당연히 시장에서 결정되겠죠.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시장 가격이야.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이거다, 그죠? 아까 우리가 공수 그랬거든, 그죠? 수요선은 별도로 껐다, 그지? 별도로 껐다, 그죠? 이렇게 수요선은,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세력 힘이라 봐봐.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게임하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얘기,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누구냐? 공급자, 한쪽은 수요자야. 이게 소비자도 있고 기업도 있다, 그죠? 그러면 서로 간의 힘의 어떤 줄다리 결과 가격이 형성돼.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공급수인데, 이걸 딱 그림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요곡선이고, 수요곡선이고, 여기 뭡니까? 이게 공급선. 이게 수요곡선과 공급선의 두 가지 힘이 딱 대립하면서 힘의 균형, 여기 이제 교차죠, 교차. 여기 균형이라 그래, 균형. 이 말은 여러분, 이 두 개의 곡선이 딱 겹쳐진 건데, 이거 뭐 도형적으로는 겹쳐지지만은 이게 의미는 있는 말이죠. 이 만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일치한다 말은 이게 도형상으로는 교차하지만은 이게 실제 의미는 양측의 생각이 똑같아 이 말이야. 이건 지금 생각이 일치한다. 양측의 생각이 일치한다. 그는 말이야, 일치한다. 어떻게 일치하는데? 이 말이죠. 이거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아, 가격이 1,000원이야? 우리 10개 좀 쓸래. 공급자의 생각입니다. 가격이 1,000원이야? 우리 한 10개 좀 만들어 팔래. 어때요, 이거? 양측의 생각이 똑같죠, 그죠? 1,000원에 10개, 1,000원에 10개. 요는 걸 우리가 균형이라고 해요. 그럼 불균형 상태 한번 볼까?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측의 생각이 달라요. 1,500원 되면 가격이 좀 비싸지, 그지? 1,000원보다는. 그게 소비자들 내려갈게.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1,000원일 때는 10개를 살려고 했으나 1,500원 되면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겠지, 그죠? 1,500원 그래? 우리 좀 비싸니까 한 8개만 쓸래. 소비자의 생각이야. 근데 기업은 아니죠. 기업은 1,000원일 때 10개 만들어 팔고 싶어서나 1,500원 되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다, 그지? 그래 공급의 법칙 봤잖아, 그죠? 12개를 만들어 팔려고 그래요. 소비자들은 8개를 살려고 하나 기업은 12개를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생각이 일치하지 않니? 이런 것도 우리가 불균형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 시장 가격이 만약에 1,5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까 가격이 바뀔까가 핵심이에요. 양측 생각이 일치할 때는 시장 가격이 안 바뀌면 1,000원에 1,000원이고 딱 일치하니까 이 양측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러분 기업이 10개를 만들어 팔아서 10개를 만들었어요. 자기 소비자 10개 만들어 소비되잖아, 그지? 10개를 만들어서 10개 싹 다 팔려. 이거 우리가 시장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산됩니다. 물건이 뭐 남아도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균형이나 그래. 그런데 이런 상태만 가격이 만약에 1,500원이라면 소비자는 8개를 원하는데 기업은 1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12개를 만들면 소비자들은 8개밖에 안 사먹잖아. 4개는 어떻게 되는데? 아무도 안 사먹어.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지니까 좀 그래? 그래서 좀 소비량 늘려야지.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늘립니다. 늘려간다, 그죠? 8개가 아니고 막 9개 늘려지. 기업들은
1,500원보다는 가격이 싸지니까 조금 소비량을 좀 생산을 줄여야지. 줄인다 그러니까. 계속 줄인다. 어떻게 언제까지? 계속 양자가 어떻게 될 때까지? 일치할 때까지. 이게 일속. 그래서 우리가 균형의 특징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특별한 외부의 충격이 딱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저는 불균형, 요게 불균형이야. 이런 것들은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불균형이야. 공급이 많다는 얘기야. 저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가격이 움직이겠죠. 이 친구를 이렇게 뭔가 균형으로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균형.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시장 가격 결정의 1번에 시장의 균형 넣어줘. 시장의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고?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말 보이죠? 시장 가격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창하게 거룩하게 말하고 있는데 말은 그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10억짜리 집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가? 10억 가진 놈이 가져간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이제 요건 이제 가장 기본이고 요즘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메커니즘 이런 흐름들 이렇게 이런 흐름들 있지. 이런 것도 시험에 냅니다. 불균형 상태에서 향후 어떻게 시장이 움직여가는가. 초과 공급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초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언제까지?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걸 우리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면서 저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은 양자가 만날 때, 달리 말하면 뭡니까? 생각이 일치할 때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균형 가격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다. 그죠? 일치한단 말은 이 두 개의 그림 선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안 맞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 여기 수요선이고 이 공구선 이런 거. 이거 안 만나죠? 이거 안 맞는다, 그지? 이게 어떤 경우가 이게 자유제. 자유제를 그림을 요런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두 개, 이거 보죠. 수요는 요만큼인데 공급이 이만큼이야. 이게 굉장히, 우리 자유제라는 게 그거였죠. 희소성이 없는 재화야. 이게 가격이 형성 안 돼요. 가격은 여러분 요 칸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만나잖아, 그죠? 물론 요 밑에서 만날 거야. 근데 여기서 안 만나, 그지? 또 하나가 뭐 요거야. 또 하나가 요건 우리 교과서 없어. 그냥 그려볼까? 그 밑에 좀 시장의 균형 그 밑에 그 약간 오른쪽에 약간 빈 공간이 있죠. 그 빈 공간에서 그림 그려보세요. 요거는 이제 자유제.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만나지 않죠. 항상 균형 가격이 이렇게 만나야 돼. 여기서 두 개의 선이 교차해야 돼. 교차 안 한다, 그지? 이게 이제 우리 우주여행이야. 우주여행은 공고선은 굉장히 높이가 있습니다. 수요선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런 것들. 안 맞나? 자, 됐고요. 자, 오른쪽에 저 그림 보시면 저 옆 페이지에 시장의 불균형과 가격 조정 넣어죠. 아까 이 그림, 첫 번째 좌측 그림 뭡니까? 초과 공급이 있을 때, 그죠? 초공급 있을 때. 보시면은, 좌측 그림은 초과 공급이고, 우측 그림은 초과 수, 이러면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이런 표현도 익히세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이런 표현 익히셔야 돼. 이렇게. 초과 공급은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야. 초과 수요는 뭐겠습니까? 오른쪽 그림에 수요가 가격이 P2 수준에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크죠,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초과 수요라 그래.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기본 이제 개념을
세상에나. 야, 이 새 책에 그림이, 우리 새 책 가지고 있는 학생, 그게, 그 중간에 그림이 없다, 그지? 그지? 아, 이 그림이, 그, 인쇄 과정에서 날아가 버렸네. 아, 그럼 이정책을 가지고 이 학생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좋고, 일단은 그림 안 그려볼 거야, 내가. 그, 저게, 새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림을 안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그림들을 그대로 안 그려봐봐, 거기다가. 그, 자, 그 이정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책을 보면 돼요. 자, 안 그려볼게. 이게 핵심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균형 가격을 그림 봤어요. 이렇게, 그지?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이렇게 균형 가격이 형성됐다, 그죠? 근데 이 가격 자체가 가끔씩은 외부의 충격이 주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움직여요, 가격이. 지금 아까 여러분, 요게 지금 1,000원에 10개예요. 10개인데, 만약에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 자체를 배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니까, 우리 어떤 이유로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수요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수요선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 오른쪽으로 하는 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왜? 0에서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경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수요가 증가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뭐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과 거래량, 아직 그림 그리지 마세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변화를 끼치나 보도록 할까요? 수요가 증가해서, 그죠? 어떤 이유로, 우리의 이유는 좀 전에 봤어요.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뭐 소득이 증가한다 등등 여러 가지 봤는데, 어쨌든 증가했어. 자,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에 관심 있는 거니까, 가격과 거래량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그게 관심이었어요. 수요가 증가했어. 자, 일단 증가했다, 그죠? 1번 증가했더니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일단은 거래량이죠. 당연히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합니다. 가격도 이렇게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2번 수요가 증가하면은,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증가하고. 요게 핵심이에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도 증가하고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또 일부, 왜 수요가 증가했는데 가격이 오를까? 요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죠? 아니,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겠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더 사고 싶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왜 가격이 오를까? 왜 가격이 오를까? 수요가 증가하면 왜 가격이 오를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 너무나 당연하지.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가면은 수요가 증가한다 해서 항상 가격이 오른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격이 안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독특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일반적으로 그럴까? 우리가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 마음이잖아. 네. 소비자가 여러분, 소비자의 마음은 뜬금없이 뭐 한 10% 증가할 수도 있어, 그죠? 그지? 이전보다 나는 10%더 사고 싶어. 그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마음 먹으면 지금 미국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뭐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관계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수요를 10% 키우는 것은 그냥 마음만 바뀌면 되는 건데, 그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전혀 이거는 뭐예요?
생산 시설이 충분해야 되고 부족하면은 공장도 새로 지어야 돼, 그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한 달 하루 이틀에 걸린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에 걸린 것도 아니야. 이게 만약에 소비자 10% 수요가 증가하면은 기존의 근데 유휴 시설, 유휴 설비들, 이 유휴란 말로 제가 놀고 있다, 그죠? 기존에 놀고 있는 어떤 설비들을 가동시켜서 근데 그중에 한 10% 중에서 한 6% 정도는 생산량을 늘려서 소비자의 수요 증가 10%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한 6% 정도는. 근데 나머지 4%는 여러분 더 이상 유설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장을 새로 때려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시간이 걸리겠지.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4%의 욕구는 충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어서 숫자는 좋고 물건은 좋고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어떤 소비자가 등장하겠습니까? 내가 100원 더 줄게, 나한테 주세요. 먼저 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가격을 그만큼 가격을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기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 이해하고 이런 거 이해를 해야 여러분 막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막 외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막 이거는 내용 이런 게 전혀 아니다, 그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아,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겠네, 그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공급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똑같은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하면 돼.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자, 공급을 키우겠습니다. 자, 공급이 키우면 일이 움직이다, 그지? 그죠? 아까 공급이 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봤습니다. 뭐 기술 진보를 봤다, 그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봐봐요. 원래는 똑같은 거 1,000원이야. 10개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공급이 증가니까 500원에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하락하고, 그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자들이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죠? 거래. 자,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데 거래량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격이 관심이 있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된다고? 예, 소비자들의 수요는 일정한데 갑자기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게 시작했다는 얘기지.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보다 물건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겠지, 그지? 그래서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교재에 요까지는 요 그림은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1번은 수요 증가입니다. 앞에 정리 말고 뒤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좌측 그림을 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야.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림 잘 보세요.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했죠. 또 한편 또 가격도 많이 비싸졌다, 그지? 오케이,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에 2번입니다. 공급이 증가한 경우야. 공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 떨어졌다, 그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확 증가했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따로따로 봤어요. 따로따로 봤는데 뭐 따로따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이 이 두 가지 움직임이 같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 내가. 지금 밑에 새 책에 여러분 밑에 뻥 비어있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뻥 비어있는다가 그림을 내가 2개 한 그려볼게요. 2개를. 자, 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가 그림을 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편집 과정에서
가끔씩 그림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깜짝 놀랐네, 내가. 근데 뭐 그림 그리놓으면 간단하니까 한번 그려 넣어 보세요. 자, 보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커집니다. 천원에 10개입니다. 그죠?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커지는 경우인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커지면은 문제는 있잖아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핵심이에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2개 한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근데 가격이 가격이 수요가 훨씬 큰가 볼까요? 수요는 이렇게 커졌어요. 수요는 예를 들어서 수요는 이렇게 커졌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이, 이게 이동폭, 이 선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니까 팽창도 수요가 많이 크다는 얘기야. 근데 공급은 여러분 조금 증가했습니다. 공급은. 그래 볼까요? 이렇게 수요는 많이 증가했는데 공급은 조금 증가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원래의 균형점이 만약에 A라 할까요? 여기 원래 A점 A입니다. A.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B겠다, 그죠? 자, A랑 B랑 비교해 보세요. 어떠냐? 바뀐 부분은 이거다, 그죠? 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새 책에다가 빈 거 이게 보세요. 그 가격은 예를 들어서 뭐 천안 뭐 400원이고 예를 들어서 20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 그림, 또 새로운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가격과 거래량이에요. 공선, 이건 수요선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요리 그림, 이 그림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니까 수요는 조금 커졌어요. 수요는 조금 이렇게 증가했어요. 조금 증가했어요. 이렇게 수요는 조금 증가했어요. 조금. 이제 조금 증가했는데 공급은 아주 많이 커진 거라 보다 했어요. 이렇게 공급. 자, 그러면은 원래의 균형은 여기서 A에다, 그죠? A에다, 그지? 새로운 균형은 요거겠죠? B입니다, 그죠? 자, A랑 B랑 비교해 보면은 여기 원래는 1000원이어서 10개다, 그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그죠? 가격은 800원으로 떨어지고 거리는 15개. 우리 얘랑 비교합니다. 얘랑 비교해 보는 거야. 얘랑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게 얘는 가격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했죠, 그죠? 얘는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했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이면은 그거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거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는 가격이 오른 경우도, 그죠? 이건 가격이 오른 경우도, 그죠? 가격 상승하는, 그죠? 이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쪽 좌측 그림이나 우측 그림이나 다 공통적으로 거래량은 다 커졌죠? 그죠? 거래량은 다 커졌습니다. 이거는 결론이니까. 두 개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결론적으로 가격은 어쨌든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는데 좌측 그림은 가격은 올랐는데 이쪽 그림은 가격이 떨어졌다, 그죠? 이것은 차이가 나요. 이 양대 차이는 원인이 뭘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움직임 폭이 다르다, 그지? 좌측은 뭐가 더 상대적으로 뭐가 더 커졌습니까? 수요가 많이 커지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우리 앞 시간에 좀 전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랐다, 그지? 수요와 공급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조금 증가했고 수요가 많이 커지니까 마치 수요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죠? 반면에 수요는 조금 증가하고 공급이 많이 커지면은 그냥 공급만 커진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급은 조금 찔끔,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은 그냥 수요만 증가한 똑같이 나타나고
수요는 조금 증가하는데 공급만 많이 증가하면 그냥 공급만 증가한 것과 똑같은 경우가 나타난다. 그지? 자, 보겠습니다. 이걸 동시에 해볼까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아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 가격 증가다. 그죠? 반면 이거는요. 거래량 증가, 가격은 하락이잖아. 그지? 여기 달랐죠. 그죠? 이게 따로따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거래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렇게 일어나 보면 거래량은 무조건 다 증가하죠.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해요.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그냥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근데 가격을 잘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오른다. 그지? 여기서 보면 가격이 내린다. 그죠? 그러니까 오르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어. 이건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알 수 없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이 퀘스천 마크가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양자가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수요가 많이 커졌느냐,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이 커지면은 어떠라고?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 그러면은 공급이 조금 올라서 가격이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해 줬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 하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요. 그지? 반면에 여러분 공급이 아주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대폭 하락하겠지. 그지? 그러면 조금 올라서 한다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 하면 결국 가격이 떨어져요. 그지? 이거는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새 책에다가 요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아니면 뭐 나중에 일단 이거 그려 보세요. 자, 그럼 밑에 정리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3번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경우에, 그죠? 일단 결론은 뭐라고? 거래량은 어쨌든 거나 증가합니다. 거래량은 일단 증가해. 근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뭐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판단한다. 개별 판단하는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오를 것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퀴즈. 양자가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있는데 수요도 한 10% 증가하고 공급도 한 10% 증가했어요. 가격이 오르는 폭과 가격이 하락한 폭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더하기 빼기 딱 셈이란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훨씬 크다. 그럼 뭡니까? 수요가 많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오른다. 두 번째 칸은 뭡니까? 공급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가격은 더하기 빼기 하면 하락한다. 세 번째 칸입니다.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과 즉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똑같아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면 가격은 똑같아.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뭐는 커진다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건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 틀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내용들이 쉬워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비교하면 그지? 비교하면 되니까 그지? 이게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결론이 항상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증가하는 것만 이야기했지.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자 퀴즈 낼까? 자 이거 칠판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퀴즈 낼게. 지금 내 수요 공급이 증가한 경우가 이야기했지. 거꾸로 해볼까? 수요와 공급이 두 개 다 감소했어. 이렇게. 수요 공급이 다 감소해서 자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 줄어들겠지. 그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오를까 내릴까? 아니 사람이 물건을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거래량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이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 뭡니까? 물건 안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지? 줄어들어. 공급을 줄이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 물건이 부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이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면 그러면은 거래량은 결과적으로 된다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면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했지. 두 개 다 줄어들면 이러면 생산 이 말이 뭐예요? 생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물건도 안 산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거래량 줄어들겠다, 그지? 이게 뭐네? 이렇게 봐도 줄어들고 이렇게 봐도 줄어들어. 가격은 그러면은 알 수 없어요. 왜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떨어져.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 떨어질까 오를까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결국 뭐에 따르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변화 폭에 따라 또 결정된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만 생각하고 정가는 쪽으로 딱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완벽하게 이해해. 요게 완벽하게 이해되면 이거는 거꾸로 하는 것을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거야 그냥. 요 두 가지. 두 개 다 정가했을 때 결과적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변화가 초래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개념하기 문제 봅시다. 자, 이게 자석거리는 거죠. 마늘이 암 발생을 억제한대.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마늘을 사 먹기 시작했죠. 달리 말하면 뭐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오른쪽 기사는 뭡니까? 마늘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한대요. 이 수입 관세를 폐지한다는 말은 수입을 마음대로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공급이 막 증가하겠지.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말을 연결해 보면은 마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가, 그죠? 일단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다, 그죠? 근데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끊읍시다.